자, 114화 대단했었죠? 광수님의 집착과도 같은 집요한 모습들, 그리고 광수님 사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발빼기 하려고 하는 영숙님의 모습, 또 본인의 뇌피셜에 대해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광수님에게 카메라 앞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영철님. 정말 다들 나는 솔로 출연자이기 전에 한 개개인으로서 인간성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게 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씩 영상에서 차례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영자님부터 리뷰 가볼게요. 114화에서 영자님, 남자들의 선택에서 또 영표의 쓴맛을 보게 되죠. 지난 첫인상 선택 때 영표를 받은 이후 두 번째 영표죠. 이제 두 번의 영표를 받고 나서 정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디어 본인을 들여다보고 이때까지 본인의 행동에 대한 문제가 뭐였는지 각성하고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었죠. 정숙님에게 그러죠. 내가 선택한 거에 다 도망다녔다. 처음 광수님을 선택했을 때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옥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경 썼다라는 게 지금은 너무 후회된다. 이제는 남의 말도 안 듣고 늦었지만 잘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 이제 영자님이 정확히 본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파악한 거로 보이죠. 하지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정숙님과 영자님의 대화의 시작을 보면요. 영자님이 정숙님에게 물어보죠. 옥수님의 그런 게 이제 보여요? 뭔가 각이 잡혔어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전 남자들의 선택에서 영수님이 옥수님을 선택했었고 영수님이 옥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옥수님의 마음도 영수님일 거라는 본인의 뇌피셜을 또다시 정숙님에게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확인함으로써 본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옥수님에 대한 본인의 희망회로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거라면 본인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 재설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셈이 되니까요. 이제 옥수님은 정확히 영수님이니까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광수님과의 첫 데이트를 너무 옥수님한테서 도망가듯 무속이야기 했었네. 후회된다. 이런 심리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현재 영자님은 본인의 문제가 뭔지 왜 옥순 집착증이 생겼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깨우침의 결과로 나의 과거 행동들이 어리석었구나 후회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옥순 집착증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옥수님과 영자님의 대화에서 좀 더 살펴볼까요? 자, 먼저 영자님이 옥수님에게 그러죠. 솔직히 옥수님에게 말하지만 이제 영수님은 안 보고 싶다라고. 이 포인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전 옥수님과 광수님과의 데이트 때도 옥수님에게 그랬죠. 난 빨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가서 영수님이랑 대화해보고 싶다. 이제 영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때도 그랬었죠. 물론 영수님이 데이트 때 철벽치고 서운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옥수님이 영수님한테로 갔기 때문인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옥수님이 영수님한테로 갔으니 이제 본인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 옥수님에게 그러죠. 오늘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광수님과 다시 대화도 해보고 싶고 일단 상철님과 광수님인데 먼저 광수님하고 다시 해보려고 해요. 라고. 여기까지 들으면 순수하게 이제 해탈하고 모든 걸 새 출발하는 영자님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겠지만 뒤이어서 말하죠. 광수님이 이제 옥수님을 싹 지웠다고 하니까 이제 오케이. 드디어 이제 옥수님 안 만난다. 오늘 너무 속 시원하다. 라고. 자, 영자님이 광수님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가 순전히 지난 과거 나의 섣부른 행동에 대한 아쉬움, 후회에서 비롯된 새 출발의 의미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자님은 지금도 여전히 옥순이라는 틀 안에 갇혀 깨어나오질 못하고 있고 그 속에서 본인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나라는 사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본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영자님이라고 한다면 원래대로는 옥수님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옥수님 혹시 영수님과 데이트 잘 다녀왔어요? 데이트 좋았어요? 옥수님의 영수님 마음은 어떤가요? 그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당연히 옥순이라는 사람의 진짜 의중과 진심이 뭔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인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니까요. 근데 여전히 영자님에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부분이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니까요. 오늘 아침부터 옥수님이 벌써 3번이나 말했었죠. 난 영수님은 그냥 오빠 동생이고 광수님이다 라고.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옥수님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본인의 스탠스와 행동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옥수님이 광수님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님이 옥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옥수님도 영수님일 거라는 망상 속에서 난 다시 광수님이다 라고 옥수님 앞에서 선언하죠. 만약 옥수님이 다시 광수님과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또 영자님은 옥수님을 죽이려 취급하지 않을까요? 옥수님의 말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물론 그 후 광수님과 옥수님은 이제 완전 결별
옥순을 밟긴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 이야기고요. 만약 난 여전히 광수님이다 라는 옥순님 말처럼 광수님과 옥순님이 오해를 풀고 다시 잘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영자님은 어땠을까요? 이미 옥순이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존재로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자님은 옥순이라는 유리병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수님으로 다시 간다고 했을 때 광수님에 대한 이성적 호감보다는 뭔가 나는 솔로 안에서 최종 커플이 돼야지만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들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매사 나의 행동과 선택과 그 결정에 있어서 성급하고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커플은 돼야 해 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그 이유가 본인 스스로에게 명확하고 뚜렷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 사람의 매력은 뭔지, 적어도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시종일관 옥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뭔가에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이 사람 해보고 아니면 저 사람 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다시 그 사람 왔다 갔다 본인도 이제 그 사람이 왜 좋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 정도 되면 여기서 커플은 당연히 돼야 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외형적 조건만 봐도 영자님이 영수님한테 쩔쩔맬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제가 지난 영자님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자라는 캐릭터 자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등장 때부터 남자들과 농담도 잘 받아치고 자리 배치도 척척해질 정도로 분위기 메이커였던 사람이 첫인상 영표와 그리고 그 단 한 명 옥순이라는 존재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존감 바닥인 사람처럼 보였던 것 뿐이지 원래 이 영자라는 사람은 자신감 있고 당찬 캐릭터라는 겁니다. 그 뒤 광수님과의 대화 장면으로 가볼까요? 공용 거실에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두 사람 영자님이 과감하게 광수님에게 대화를 신청하죠. 영자님은 본인이 좋아하는 타겟이나 대상이 전해지면 과감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고 말을 걸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영수님일 때도 접근할 때 행동 패턴을 보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허겁지겁 뛰어와서는 카메라 인터뷰해야 하는 것처럼 슬쩍 영수님을 밖으로 유도하는 모습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능력들이 다른 여자 출연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감하고 직진스럽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잘 캐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자님의 모습들에서 그 어디에도 자존감 낮은 행동 패턴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신있게 지르는 게 원래 영자의 캐릭터라는 겁니다. 옥순이라는 존재 그 전제 조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옥순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 옥순 때문에 자꾸 겹치게 되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옥순 피해 망상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광수님과 영자님 밖에서 대화 한번 볼까요? 자, 지난 영상 광수님 리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광수님도 여기저기 말들에 놀아나는 것도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확장만 시켜놓고 봉합이 안 되고 본인이 정확히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했었죠. 정확히 영자님과 같은 겁니다. 같은 이런 두 분이 이제 다시 만났으니 그 대화 내용 불보듯 뻔하죠.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바로 우리 내일부터 1일 오케이? 오케이. 순식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대화는 끝이 납니다. 전 그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감과 두 번째 인생의 동반자를 알아보는 그런 신중한 대화가 아닌 그냥 서로가 현재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이 마음에 뭐라도 채워 넣어서 흑이짐을 해결하고 싶은 보상 심리 같은 두 사람 모두 나는 솔로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속에서 감정 소모가 특히 심했었죠. 한 사람은 사람들 말들에 놀아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군가가 무서워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눈치 보며 가장 감정 소모가 컸던 두 사람이기에 그 짧은 대화 안에서 서로가 뭐를 원하고 뭐를 줄 수 있는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다음 주 예고편에 보면 영자님이 선택을 반복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자들의 선택에서 영자님은 광수님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선택할 거로 보이거든요. 아마도 그게 상철님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럼 광수님은 어떻게 됐냐? 불보듯 뻔한 게 광수님은 그 전날 저녁 한바탕 태풍을 몰고 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자들 중에서 광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없었던 거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그 전날 저녁 광수님과 영자님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자님은 광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 그 이유
어디에도 광수님에 대한 이성적 호감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자님은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고 또 말했기 때문에 최종 선택까지는 이제 하루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에서 본인이 알아보고 싶었던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게 영자님이 말한 광수님과 상철님 두 분 중에 상철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보면 광수님은 여자 출연자들 한 번씩 다 알아봤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영자님에게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광수님과 대화 나갈 때 영자님이 광수님에게 광수님은 이제 여자들이랑 다 대화해봤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들 선택에서 광수님은 결국 0표를 받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영자님이 아차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선택을 번복하면 안 되냐라고 제작진들에게 말한 거로 보이거든요. 예상이 적중할지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